자, 68쪽부터 73쪽까지 대단원 문제가 있을 거야. 빛의 호위랑 우리가 뭐다 제목 뭐더라?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서로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그거 좀 풀어봐. 알겠지? 자, 오늘은 78쪽부터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수라도 나오겠구나. 수라도. 뭐 어쨌든 풀어봐이. 수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지? 네. 뭐지? 자, 78쪽 보면 이 내용과 형식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는지를 우리는 다룰 거야. 근데 이건 뻔해, 여러분. 봐봐. 여백 있죠, 밑에, 옆에. 여백. 여백에다 좀 적어봐. 내용과 형식이 있으면, 여러분, 내용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주제가 들어가는 거야, 주제. 그래서 디테일하게 나누면 화자의 정서라든가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시적 상황으로서 배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이 소설이라면 인물, 사건, 배경이 내용에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형식은 표현기법이야, 표현기법. 그러니까 어떤 언어에 담아뒀냐가 형식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어떤 표현기법에 담았느냐. 예를 들면 수미상관을 썼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든지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든지 등등의 것들. 그치?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부각하고 있느냐에 해당하는 거야. 이 표현기법은 항상 주제를 뭐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표현기법이 존재한다. 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여기를 한번 읽어볼 거야. 알고 가기 봐봐. 알고 가기. 자,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언어예술이다. 작가는 삶과 세계에 관한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 등을 주제의식으로 삼아서 문학작품의 내용에 담아낸다. 주제의식 밑줄, 내용 밑줄 쳐두시고 둘을 연결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주제의식이 내용일 수밖에 없잖아. 맞죠? 둘을 연결해 두시면 되는 거야. 주제의식이 곧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아듣겠지? 네. 그리고 즉 문학작품의 내용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의식을 구현한 거다. 작품의 내용을 구성하는 배경, 사건, 인물의 행동 및 심리, 정서 등 모두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된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용을 구현한다 이거지 뭐. 이때 주제의식은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고유의 언어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언어 형식이 말하자면 형식이다. 문학의 언어 형식을 이루는 요소는 서정, 서사, 극, 교술갈래와 같은 갈래, 비유나 상징, 운율, 문체, 서술상의 특징과 같은 문학의 표현 방법, 시상 전개 방식, 서사 전개 방식, 배열하고 결합하는 구조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표현 방법. 맞죠? 표현 방법. 번호 매길까? 동그라미 1번. 그 앞에 갈래가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표현 방법에만 주목하면 돼. 알겠지? 표현 방법. 아니면 전개 방식. 동그라미 2번. 배열하고 결합하는 구조. 사실 전개 방식이랑 배열하고 결합하는 구조랑 똑같은 거라 그냥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되겠다. 표현 방법이랑 전개 방식. 알겠죠? 표현 방식이랑 전개 방식을 토대로 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 기법을 쓰는 거죠. 이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배열 방식을 쓰는 거지. 전개 방식을. 알아들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79쪽으로 넘어가세요.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 문학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작품마다 특유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작가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판단하고요. 그에 따라 작품을 창작합니다. 봐봐.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라고 적혀 있잖아. 그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밑줄 쳐주시고요. 표현 기법을 고민하는 이유는 다 잘 전달하려고 하는 거라고. 알아듣겠지? 따라서 독자가 작품을 수용할 때도 작품의 형식적 요소, 즉 어떤 표현 기법이나 어떤 전개 방식이 내용을 드러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합니까? 라는 걸 봐달라 이거야. 알겠죠? 저처럼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문학작품이라는 것을 더 깊고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어요. 아, 이러한 표현 기법이 이러한 주제의식을 더 잘 전달하고 있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아듣겠어? 자, 옆에 날개 부분 봐봐. 창작은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대로 밑줄 쳐주시면 돼요. 그지? 그럼 우리는 그 형식이 주제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더 탁월하게 부각하는지를 주목해 주는 게 창작에 대한 예우겠지. 이해 가요? 자, 수용에다가 밑줄 치자. 형식, 작품의 형식이 내용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밑줄 쳐주시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치? 표현기법을 토대로 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꼴인 거 아니야. 알아들어? 응. 그럼 밑에 확인 문제 4개 한번 풀어봐. 자, 봐봐. 1번 문학작품의 주제의식에 대한 거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그 언어를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지? 형식에 담는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삶과 세계에 대한 가치관이 내용이겠지. 그게 주제의식이잖아. 주제의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이 삶과 세계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주제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3번에 문화적 관습적으로 좀 결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고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쵸? 사람에 따라 다른 건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거. 사건은 내용이라 할 만해. 배경도 내용이라 할 만하고. 근데 운율은 내용이 아니지. 형식이지. 맞죠? 따라서 앞에 것만 봐도 3번이 정답이고요. 형식적 요소에 뭐가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마땅한 건 2번의 비유적 표현이랑 4번, 5번의 서술상의 특징이라든가 서사전개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임. 알겠냐? 네. 좋아. 자, 3번 문학작품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작품마다 특유의 구조가 있을걸? 형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지? 작가가 설정한 주제의식이 드러나기 위해 존재하는 걸걸? 맞는 말이죠. 내용적 요소가 있고 형식적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결된 예술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수용 단계에서만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이 고려되는 게 아니라 창작 단계에서도 어떤 형식에다 이 내용을 담아야 효과적일까라는 걸 고민했을 거라고. 알아들어? 알아들어? 네. 좋아. 4번 독자는 작품을 수용할 때 작품의 무엇이 작품의 내용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는지, 내용이 작품의 무엇과 어울리는지. 형식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형식? 그죠? 형식. 그 4번의 정답은 형식 혹은 형식적 요소가 되는 거야. 적 요소. 이어절. 아, 이어절이면 형식적 요소겠네. 이어절인지 내가 몰랐음. 넘겨볼까? 자, 2대 흠. 2대 흠의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는 어머니의 태도가 주제의식으로 전달될 거야. 그런데 그 어머니의 태도가 좀 원만하게 살아가는, 누구와 척지지 않고 누구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나타낼 거거든요. 그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내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지.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해서 말을 둥글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둥글게 하는 버릇 밑줄 쳐주시고요. 둥글게 하는 버릇. 요게 이응 받침을 습관적으로 쓰시는 거야. 적혀 있죠? 그죠? 이응 받침. 이게 방언 차원에서 그러는 건데 이응 받침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런데 이응의 형태가 동그랗잖아. 맞죠? 그래서 그러한 형식을 이용해서 원만한 삶의 방식을 부각하는 거라고. 알아듣겠어요? 자,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온가, 강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대. 예시네요, 예시. 그치? 온가, 강가 밑줄, 장가, 상가 밑줄 쳐주시면 돼요. 온가, 강가, 장가, 상가. 자, 이런 것들은 예시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예시의 설명 방식 혹은 표현 기법을 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맞지? 얘는 달리 얘기하면 사투리야, 사투리. 사투리가 쓰이면 기본적으로 사실성과 향토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셔야 돼. 사실성과 향토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열거 안 돼요? 열거? 되죠? 예시들이 열거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예시들이 열거되어 있는 거니까 열거라고 설명해도 맞습니다. 됐지?
다 적혀있네 이거. 수업 재미가 없네. 다 적혀있으니까. 자,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댕가 하기에 장가가라는 말은 장가간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안한가가 된대요. 이 뒤에도 계속 예시들이 나오는 거네. 그죠?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 이런 것도 예시고요. 일한가 댕가 이런 거 예시고요. 장가 간가 예시고요. 안안가 예시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 뭘 설명해 준 거야? 어머니의 사투리가 반영된 말버릇. 그치? 말버릇. 요거 설명하자면 사투리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치? 그리고 이응 받침이 많이 쓰입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둥글게 하는 버릇이라는 거. 그래서 요 말버릇, 이응 받침을 즐겨 사용하는 말버릇 자체가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이제 제시될 원만한 삶의 태도를 부각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요 이응 받침이야. 이걸 형식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지. 알겠지? 이걸 하나의 형식으로 이해해서 이러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 목적의식에서 이 작품을 우리가 다루는 거니까. 맞죠? 얘는 좀 산문성이 강하네요. 요 연만. 맞죠? 요 1년에 해당하는 부분만 산문성이 좀 강하네. 왜냐면 1행이 있고 2행이 있는데 2행이 막 안 끝나니까. 맞죠? 맞죠? 부문적으로 산문성이 강하다 이런 특징도 좀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산문적이진 않지. 호흡 자체는 산문적 호흡이지만 맞지? 그럼 이거 산문시 아니야? 산문시 아니야. 행 구분이 있으니까. 행과 형 구분이 다 있으니까. 자, 강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 그러니까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밑줄 쳐두시고. 들고 있다. 요게 이제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환기하는, 떠오르게 합니다. 태도를 환기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떠받들고 있는 모양새 자체가 어머니의 삶과 유사하다는 얘기야. 유사하다는 얘기지.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 주변 사람과 사물을 존중하면서 그래 삶의 태도를 드러냄 이렇게 적혀있네. 맞죠? 어머니의 삶의 태도랑 비슷하니까 엄마도 이렇게 살아오셨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요 이응이 어쩌고를 떠받들고 있다라는 설명이 지칭하는 부분, 이 설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그 모양새잖아. 이 글자의 모양, 동그란 게 떠받들고 있는 거. 이게 주변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어머니를 좀 떠오르게 한다. 이해 가요? 환기가 떠오르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맞죠? 자, 남한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일생을 흙 속에서 산. 여기서 흙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 밑줄 쳐둘까요? 이건 무슨 법이야, 여러분? 이게 아마 대유법일 거야, 대유법. 흙을 이용해서, 대유가 이제 부분으로 전체 비유하는 거잖아. 알죠? 부분으로 전체 비유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부분에 해당하는 게 흙이고요. 전체에 해당하는 게 노동이겠지,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됐지? 근데 일생을 흙 속에서 산 어머니가 맞는 순서지 않나? 맞죠? 일생을 흙 속에서 산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이게 맞는 순서잖아. 그러니까 여기 돛이 있다 그러면 맞을 것 같아. 알겠죠? 됐냐? 네. 자,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무장은 계속, 뭐라는 뜻인가 봐. 계속.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 주신다 그랬어. 자, 봐봐. 꼴이 된 몸으로 옆에다 화살표 봐.
몸으로. 요거는 말하자면 외양묘사죠. 외양묘사. 맞지? 근데 이 외양이 구부정하니까 뭘 떠오르게 하는 거야? 동그라미를 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와 유사한 거죠. 그치? 그러면 이 외양을 묘사한 취지도 뭐겠어요?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왔는지, 원만한 삶의 태도를 지녀온 것에 관한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겠지. 알아듣겠죠? 이 외양묘사 마찬가지라고. 마찬가지. 그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부각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형식으로 봐야죠. 맞지? 이해가지?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라고 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원만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지. 어머니 머리가 발이 다 둥그러질 때까지 C자에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살리는 것들이 이제 어머니의 사랑인 거죠. 그거 나와 있잖아? 그죠?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라는 걸 막 나에게 퍼주는 그것들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진 것을 퍼주신다 해서 가진 것 밑줄 쳐두시고요. 위에 줄에 있어.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해서 살리는 것 밑줄 쳐주시고 둘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야, 그럼 C자에 열린 구멍 뭐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머니의 외양 비유하는 거지. 맞지? 네. 어머니의 외양 비유. 어머니가 이렇게 구부정하시다며. 그러니까 이게 열린 구멍이잖아. 열린 구멍. 여기가 뚫려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뭔가 쏟아지다라는 방식으로 형상화하는 거야. 알아듣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뭐 현신, 이타, 배려, 원만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야. 이해가냐? 그래서 거기 정리된 것도 봐봐. 사연. 허리가 굽어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준 어머니 헌신적인 삶. 헌신적인 삶 밑에다가 이타라고 적어놔요. 자, 그리고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동그라미가 받치고 있다. 거기 착안된 표현인 거 아니야? 맞죠? 그 동그라미 받침을 가지고 있는 글자처럼 우리의 받침이다. 맞지? 하면서 오손도손 살아라이 당부한대요. 오손도손 살아라이 당부하고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그랬네. 맨 처음에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가 있었는데 여기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했으니까 수미상관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알겠죠? 밑에서 수미상관 적어두시고요. 적혀있네? 그죠? 그 말에서 모든 것으로 확장됐다라는 것도 거기 적혀있잖아. 이거 엄청 중요해 보이지? 그치? 말에서 모든 것으로 확장됐다라는 거. 그 디테일로는 거기 우리들이 자녀들인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녀들에게 원만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편하게 읽긴 해요. 알아듣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형식적인 특징은 뭐였어? 어머니의 말버릇으로서 이응받침을 지니고 있는 단어들을 많이 열거해서 제시한 형식. 그지? 그 열거법.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어머니의 허리가 굽어있음을 묘사한 거. 이것도 형식이지. 그걸 통해서 어머니가 원만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이타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살아왔다라는 바를 우리에게 부각하는 거야. 알아듣겠죠? 그 타인에는 특히나 우리들, 자식들이 있는 거고. 맞죠? 저 옆에 핵심 정리 볼 거야. 자, 어머니의 특징으로 어머니의 말과 어머니의 몸이 있는데 이 어머니의 말과 몸이 어머니의 삶을 부각하는 양상으로 기능한다고 이 작품에서는. 알겠죠? 자, 봐봐. 어머니의 말이 있대. 그리고 어머니의 몸이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삶이 있다며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삶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고 얘네 두 개가 얘를 부각하는 양상으로 기능한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말은 받침 이응이 많이 쓰여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주변에 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을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우리에게 예시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그죠? 뭐 인용이라 그래도 맞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 밑에다가 적어둘까? 예시, 열거, 인용. 왜냐면 표현상의 특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 어떤 형식이 어떤 내용을 드러내는데 일조했느냐 이거잖아. 맞죠? 자, 어머니의 몸은 어때요? 허리가 굽어서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꼬리라며 C자에 열린 구멍과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며 얘는 비유와 묘사, 시각적인 묘사.
어머니의 몸 밑에다가 비유, 시각적 묘사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게 어머니가 주변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원만하게 지내왔으며 자식들에게 대단히 이타적으로 헌신해 왔음을 잘 드러내주는 형식으로 기능을 한다고.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제목의 의미. 동그라미는 어머니의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 그리고 허리가 굽은 어머니의 몸. 맞지? 을 통해서 원만하게 지내오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줍니다. 됐지? 화자의 태도는 이것도 좀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방금 작품 분석하면서 안 다뤘거든요. 존경이 드러남. 존경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뭐 예찬 이렇게 얘기해도 맞을 것 같아. 그죠? 존경 밑에 예찬 적어놔. 자, 그럼 방금 전에 어머니의 특징을 다루면서 우리가 형식이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보조하는지를 했단 말이야. 그게 마지막 표에 나와 있잖아요. 이응 받침이 사용된 어머니의 말을 열거하는 거. 그치? 그리고 어머니의 몸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비유한 거. 이런 것들이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잘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활용이 됐다고. 됐지? 거기에다 수미상관만 알아두면 되는 거 아니야? 수미상관을 통해서 어머니의 어떤 삶의 태도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거 알아듣겠죠? 자, 1, 2,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81쪽 보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 이거 1년에 있죠? 그쵸? 어쩌고가 된다. 어쩌고가 된다 이거 말하는 거지. 1번 옆에다 적어놔봐. 어쩌고가 된다. 이게 반복되니까 맞는 말임. 맞죠? 자, 이번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현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맞는 말이네요. 3번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어머니의 몸을 형상화했다. 맞고요. 반어적 표현은 안 나왔지? 4번이 정답입니다. 특정 부사어를 반복했대. 이거 뭐 말하는 거야? 특정 부사어 반복? 여러분? 특정 부사어 반복? 부사? 둥글기? 부사어. 요 선지 계기로 알면 될 것 같아. 부사어. 둥글게가 나와? 둥글게 말을 둥글게. 아, 둥글게도 맞겠네요. 둥글게도 맞겠고, 답지에서 제시하는 건 한사코야, 한사코. 2연에 한사코 나와 있고, 5연에 한사코 나와 있고. 그래서 5번 옆에다 한사코 적어놔봐. 둥글게도 맞는 것 같아, 근데. 둥글게, 이것도 적어놓을까? 헤헤. 헤헤. 자, 이번 1년부터 5년까지의 다루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서 중요한 건 3년과 5년이야. 여러분. 3년과 5년. 사실, 1년, 2년에서 우리한테 설명했던 게 뭐야? 1년, 2년에서 설명했던 게 이응 받침을 많이 쓴다 이거죠. 네. 그 이응 받침을 많이 쓰는 것처럼 3년에서 남한테 절대 해코지 안 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 이거 아니야? 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근데 그 내용에 하필이면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는 어머니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인 거야. 이건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노동 속에서 살아오셨지만 남들과 척지지 않고 살아왔음을 나타내 주는 게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알아듣겠죠? 근데 5년은 잘 나와 있죠? 자식들이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나와 있고, 5년은 사실 우리들의 받침으로서 헌신적인 삶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치? 사연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네요.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습 비추쳐 주시고요. 그게 5년에도 나와 있다. 우리의 받침이다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알아듣겠죠? 자, 3번 이 시를 통해 알 수 어머니의 삶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은 거. 남을 존중하고 배려했다.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요. 해를 끼친 적이 없다. 1번이랑 똑같은 거고요. 자연물보다 사람을 우선시했다. 이건 모르겠는 거고 3번이 정답이고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다. 이게 2번째야. 2번이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의 태도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두 가지의 내용이라고. 알아듣겠지?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응 받침을 많이 쓴다라는 것 자체가 남들과 원만하게 살아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후반부에 나와 있는 굽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자식들에게 헌신한다에 이용되는 것 같아요. 나뭇잎도 그저 푸는 것만 아니어서가 이게 왜 존중에 되는 매? 매? 그 1년에 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는 것만은 아니어서 거기 밑줄에 응. 어머니에겐 자연물도 존중의 대상임인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야? 이래서 이게 나온 거 아니야? 자연물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 어? 아. 일단 3번에 틀렸다는 건 알겠죠? 네. 그러면 80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2연의 두 번째 줄에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닝구 잎은 푸르딩딩 해지고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네. 이거는 그냥 좀 강력하게 해석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응 받침을 적용해서 묘사하고 있는 어머니가 이응 받침을 이용해서 왜 이러냐 이거. 돌아와. 아, 포커스가 나갔어요. 내가 나갔다가 돌아오면 돌아오겠지? 돌아왔다. 됐다. 뭐 하다 말았냐? 아 그래.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라고 이응 받침을 이용해서 묘사한 사실이 있는 거잖아. 그렇다는 건 뭐 배려하는 태도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크게 주목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알겠죠? 다만 이제 시험 대비 차원에서 요거 요렇게 외워야겠죠. 자습서에 나온 설명이니까. 알겠지? 넘겨볼까요? 이문방. 자, 그래서 작품을 감상해보자요. 1년 둥글게 말하는 어머니의 말투, 2년 동그라미 받침. 1년이랑 2년 연결해 두시고 이거 둘이 똑같은 거지. 맞죠? 그게 형상화하는 내용이 3년에 나와 있다고. 그게 형상화하는 내용이. 맞죠? 남에게 해를 끼친 적 없이 살아온 밑줄 쳐두시고 존중 배려 적어두시면 돼요. 존중 배려 괄호치고 원만 적어두시면 되고요. 4연 허리가 굽어서도 이거 뭐야? 묘사죠, 묘사. 그래서 비유와 시각적 심상을 이용한 묘사가 나타나 있는 거야. 를 통해서 나타내주는 게 헌신이야, 헌신. 이 헌신은 자식들에게 헌신하는 거죠? 맞죠? 헌신 밑에다 자식들 적어두시고요. 그게 5연에서도 나오지. 우리들의 받침이다 이런 식으로. 맞죠? 그리고 한편으로 오순도순 살아라 라고 조언해 주시는 거. 6년은 1년과 수미상관 구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이랑은 원만하게 지내고 자식들에겐 헌신하고 이걸 통해서 모든 걸 둥글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 됐어요? 좋아. 어머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서 정리해보자. 말은 어쩌고, 모음은 어쩌고 읽어보시면 돼요. 이응 받침을 많이 쓴다, 굽어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태도를 말해보자 해서 태도에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이 태도가 내용이라니까, 내용. 그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는 건데 둥글고 원만하게 지낸다, 동그라미 1번. 나누어주면 헌신하는 삶의 태도, 동그라미 2번 적어두시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결국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이 동그라미의 이미지가 이런 바를 탁월하게 드러낸다는 거지. 그걸 83쪽에 넘어가서 4번에 상징으로 풀어내고 있다고. 동그라미가 상징하는 거. 그 두 가지잖아. 원만하게 지내는 거, 헌신하는 거. 맞지? 좋아.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1, 2연과 4연의 형식적 특징에 주목하고 있죠. 1, 2연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었어? 예시가 열거됩니다. 그리고 이응 받침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했었지? 맞지? 4연에서는 뭐 했었어? 비유와 시각적 심상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외양이 묘사됩니다. 이렇게 처리했었잖아요. 맞죠? 그걸 통해서 1번, 2번이라고 우리가 표기해 뒀었던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내용으로서 잘 형상화하고 있다고. 그리고 괄호 2번으로 넘어가면 수미상관 설명하고 있고요. 맞지? 이게 우리가 핵심 정리를 통해서 정리했던 것들을 학습 활동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괄호 3번에 동그라미, 별표를 하나 쳐주시는 게 좋지. 자, 이응 받침의 반복과 나열. 어머니의 몸에 대한 비유는 둥글고 원만하며 헌신력인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거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수미상관도 마찬가지로 둥근 삶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알아듣고 있죠? 네. 좋아. 넘겨봐. 자, 이제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라는 시집에 실려있는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품이에요. 얘는 메뉴판 형식을 썼다라는 지점을 좀 주목하시면 돼. 메뉴판 형식. 그래서 1년이 메뉴로 시작하죠? 그죠? 메뉴 여기 1년이야. 그래서 그 메뉴판 형식이라고 적혀있는데, 그지? 그래서 메뉴판 형식의 별표 하나 쳐주시면 돼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 메뉴판은 뭔가를 판매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근데 여기에 적히는 것들이 이제 시인들의 이름일 거거든요. 시인이나 인문학자들의 이름이 쓰일 거야. 그러니까 예술이 뭐 되는 거? 금전적 가치로
환원되고 얼마짜리다 이렇게 환원되는 거. 아니면 정신적 가치보다 금전적 가치가 중시되는 이런 거 뭐라 그래? 우리가 무슨 세상이라 그래? 그 물질 만능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는 거야.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나머지 안 다뤄도 돼. 하지만 다뤄야겠죠. 샤를 보르레르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가 800원. 야, 그럼 아이스크림 하나보다 싼 거다. 그치? 자, 이브 본느프와 1000원, 에리카 종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하브 핫산 1200원, 제르베 리피킨 1200원, 위르겐 하버마스 1200원. 그래서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 정신적 가치마저 황품화되고 있는 현실, 즉 물질 만능주의야. 맞죠?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에서 미친 제자 여기 세 붙여주시면 왜 미친 거야? 이렇게 금전적 가치가 중시되는 현실에서 시를 공부하겠다니 배고프겠다는 얘기잖아요. 돈 되는 일을 해야지 돈 안 되는 일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치? 또 미친 제자라는 대목에는 그러한 현실이 잘못됐다라는 반어적 표현일 여지가 있어. 알겠지? 한편으로는 이제 시를 공부하거나 시를 전공하거나 시를 직업으로 삼는 건 미친 일이다라는 자조지. 나에 대한 자조. 알겠죠? 이게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비판하는 것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아 이런 세상에 내가 시를 전공하고 있다니 시를 업으로 삼고 있다니라는 자조가 되는 거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비판.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에서 제일 값싼도 세모쳐 두시면 돼요. 제일 값싼. 이게 어떤 현대사회에서 시가 받는 취급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줌과 동시에 사실 그렇지 않은데 라는 의미를 반어적으로 전달하는 거야. 알겠죠? 반어를 통해서 시의 가치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지. 금전적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는 거야. 현실이기도 하면서 반어이기도 한 거죠. 이게 사실 근데 이 작품은 그걸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 이것도 현실적 자조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반어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점점점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거야. 시를 공부하겠다는 게 위대해야지 미치면 안 되는 거지 라는 의미가 전달되고 있는 거라고. 여기도 제일 값싸면 안 되는데 점점점이 나와 있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제일 값싸다라는 현실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라고. 알아듣겠어요? 화자의 생각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현실을 나타내는 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야. 됐지? 됐지? 옆에 작품 개관 보면 주제는 물질 만능주의적 세태에 대한 비판과 풍자. 됐죠? 그걸 뭘 통해서 효과적으로? 메뉴판 형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특징 첫 번째 메뉴판 형식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밑줄을 좀 치자. 정신적 가치가 상품화되고 있는 현실. 맞죠? 그리고 특정한 구절은 자조임과 동시에 반어다. 그러니까 여기 반어라는 표현상의 특징도 형식으로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자조적인 어조와 반어적 표현. 그래서 자조 밑줄, 반어 밑줄 쳐두시고요. 미친 제자, 값싼, 제일 값싼 요거 두 개 적어둘까요? 자조 밑줄, 반어 밑줄 둘이 연결해 두시고 미친 제자, 제일 값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85쪽으로 넘어가면 프란츠 카프카가 뭐 했던 양반이냐 이거야. 뭐 했던 양반이냐. 프란츠 카프카가 세 번째 줄에 보면 인간 존재의 부조리성을 파헤치고 현대인의 소외와 허물을 다룬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야. 거기 밑줄 쳐놔봐요. 변신이라고 해서 막 벌레 되는 거 있어. 벌레 되는 거. 그래. 그거야. 그레고리우스 장전. 그레고리우스는 모르겠어요. 난 변신밖에 안 봤어. 어쨌든 그 뭐냐? 왜 다음을 참고하라 그랬지? 이거 참고 안 해도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에 값이 매겨지고 있는 현실 밑줄 쳐주시면 되고요.
맞죠? 그리고 형식적 특징은 메뉴판 형식이라는 거야. 괄호 2번에 메뉴판 형식 빗줄. 그 다음 줄에 나열해 값을 매겼다 밑줄. 그치? 거기에다가 제일값산이라는 말을 덧붙였대. 제일값산 밑에다가 반어라고 적어두시면 되지 않을까? 됐지? 그러면 밑에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보자. 1번 보기에 기역 니은이 내용 전달에 미치는 효과. 기역은 이응 받침 어쩌고저쩌고, 니은은 어머니의 몸 묘사 어쩌고저쩌고니까 어머니의 삶의 태도라는 내용을 잘 전달했다라는 바가 정답이 돼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게 몇 번에 있을까? 3번. 그렇지, 3번이 정답이죠. 자, 이번에 1번에 자조적인 표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미친 제자, 제일값산. 맞죠? 이번 메뉴판 형식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리고 정신적 가치가 상품화되는 물질 만능주의적 현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 맞아. 3번에 특정 인물의 이름으로 시를 마무리하여 프란츠 카프카. 독자가 그 인물에 주목하게 만드는 의도도 느껴지죠? 반어적 표현을 통해 물질 만능주의 세태에 대한 비판 설명해 드렸었고요. 5번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자 하는 건 이상하지. 안 나오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저항하고자 X 쳐주시면 됩니다. 냉소는 좀 있죠. 그 자조를 냉소와 연결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에 대한 냉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현실에 대한 냉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알아들어? 그치, 현실 비판적인 인식을 냉소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자조적인 태도도 스스로에 대한 냉소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 참고해 두시고요. 86쪽은 너네가 읽어봐도 돼. 알겠죠? 작품 해제와 지식 마당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그 작품 해제 아랫부분에 보면 형식 내용의 그 내용이 3년의 내용 그리고 4연과 5연의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어떤 형식이 어떤 내용을 뒷받침하느냐, 어떤 형식이 어떤 내용을 뒷받침하느냐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 좀 잘 판단해 봐라. 알겠지? 자, 우리 87쪽에 빈칸 채우자. 동그라미는 현대시이자 자유시이자 서정시 당연하고요. 어머니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삶의 태도. 이거 왜 뚫어놓는 거야 이런 건. 그거 왜 뚫어놔. 자, 특징 어머니의 말을 반복적으로 나열해서 둥글게 말하는 어머니의 말투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둥글게 말하는 밑줄 쳐두시고 이응 받침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 그죠? 이응 받침. 자, 특징 두 번째. 어머니의 몸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특징 첫 번째가 1, 2, 3년 부분 말하는 거고 특징 두 번째가 4, 5년 부분 말하는 거죠. 그치? 특징 세 번째가 수미상관 말하는 거니까 6년 부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설명되죠? 네. 알아듣지? 자, 작품 짜임 1, 2연 어머니의 말에서 동그라미를 발견함. 3, 4연 둥글고 원만하며 헌신적인 어머니의 삶의 태도. 5, 6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헌신과 둥근 삶의 태도. 아니다. 5년은 당부래 당부. 밑에 베꼈어요. 당부. 자, 그리고 핵심 정리의 제목의 상징적 의미의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거기다 별표를 쳐놔. 이건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이응 받침을 넣어서 둥글게 말하는 어머니의 말투. 허리가 굽은 어머니의 몸을 나타내며 이런 것들은 형식 차원에서 우리가 다루면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며 원만하게 지내고 동시에 자식들에게 헌신하는 어머니의 삶의 뭐야? 태도야. 태도를 상징한다. 자, 표현상의 특징 열거 어머니 몸에 대한 비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그 한사코 반복도 아까 챙겼었죠? 그죠? 한사코의 반복 효과는 뭐 운율 형성 아닐까? 운율 형성? 맞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야, 소단원 있는데 요거 8번까지 좀 풀어봐. 요거 풀고 해설하고 마칠 겁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특정 부사어를 반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는 건 가야 가. 가야 한사코도 있고 아까 전에 뭐 둥글게도 있었잖아요. 그치? 이번에 수미상관 구조를 활용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것도 가야. 현재형 어미는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근데 가에 보니까 현재형 어미가 쓰였네. 된다. 그치? 쏟아질 것이다. 당부를 한다. 나이도 보니까 커피를 마신다. 현재형 어미가 쓰였어.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벌써 틀렸어? 미친. 몇 번 했는데? 저 4번.
나도. 4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거 가는 맞아요. 감각적으로 C. 요게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나에는 비유 뭐 나와? 뭔가 느낌이 비유 뭘 느낌은 느낌 국어 금지. 나에는 비유가 안 나오지. 비유가 안 나오잖아요. 전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4번 하고 있어. 어허. 들여는 봐야 될 거야. 들여다는 봐야지 임마. 현재형 씨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힌트도 줬는데 내가 안 가르친 게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 으유. 5번의 반어는 나에 나오죠. 나에. 가에 안 나오고요. 2번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의 화자는 어머니의 자식. 맞죠? 작품 표현에 드러나는 건 나라는 시어나 우리라는 시어가 나오면 되는 건데 우리라는 시어가 나와. 어머니라고 하지 않아요? 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화자가 드러나냐. 화자. 우리들을 바치면 어머니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서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나나 우리라는 시어가 나와야 돼. 2번 가의 화자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사에만 맞죠? 네. 3번 가의 화자는 어머니의 말과 몸에서 발견한 특징, 이응 많이 쓰시는 거, 굽어 있는 거, 삶의 태도와 연결 짓는 거, 이게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부각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네. 맞죠? 4번에 나의 화자는 자조적인 어조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드러내는 거 맞고요. 나의 화자는 제자의 스승까진 맞는데 낙관적이라는 건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는 낙관이라 그래.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인 거야. 됐어? 네. 맞았어? 예. 네. 현수가 틀렸나 보네. 야, 현수 보이냐? 앞머리가 너무 안경을 거의 가리고 있어. 안경을 그냥 와이퍼처럼. 잠깐만. 자, 3번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A는 어머니의 말이고요. B는 시야, 시. 이게 정답만 좀 알려드리면 2번이 정답입니다. 왜냐면 시적 대상, A는 어머니죠. 네. 어머니의 말은 어머니가 원만하게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긴 해. 맞지? 네. 나에서 시적 대상은 누구야? 제자죠. 제자 시 공부하고 싶어 하잖아. 시를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지. 따라서 2번이 정답이야. 알아듣겠지? 나머지 사진 읽어보시면 되고요. 4번의 A에서는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 돼야겠지. 네. 물론 3번도 타당성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죠? 그 동그라미에서 어머니의 꿈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몸도 상관이 없고 여기서 도출해야 되는 건 어머니의 삶의 태도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됐지? 네. 자, 5번 기역.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된가 하기에 장가 가는 사라는 장가 가는가라는 말은 장가 간가가 되고 맞죠? 네. 애가 낳는가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아가 난가가 된대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갖는 어머니의 모습 맞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묘사하는 어머니의 말 인용되어 있는 거니까 맞는 말이야. 니은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라는 건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 맞죠? 네. 원만하게 살아가는 디귿 C자의 열린 구멍에서 살리는 것들 즉 가진 것들 퍼주시는 방식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어머니 없이는 생계를 이을 수 없는 가족의 형편. 엄마가 제일 부자야. 부럽다. 우리 엄마도 부자였으면. 3번이 정답이죠? 네. 리을 오순도순 살아라 당부하는 거 화목하게 살기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맞고요. 어머니는 모든 걸 둥글게 한다라는 거 어머니의 말에서 둥근 삶의 태도로 의미를 확장한다. 맞죠? 말에서 모든 것으로 확장됐으니까 5번 맞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5번 여러분. 알아듣죠? 5번에 별표나 쳐주시고요. 자 6번 동그라미라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와 거리가 먼 거 몇 번이야? 2번이죠. 자 7번 볼 거야. A의 역할. 이거 메뉴판의 메뉴 가격이네요. 아? 메뉴판 가격? 왜? 네. 7번에 보기에 네. A 부분에 메뉴판에 나타나는 메뉴 가격들 아니야? 네. 이번에 시적 공간인 커피숍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거 아니고요. 유명 인사들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 아니고요. 맞죠? 정신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상품화하는 세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요거지 요거. 요게 메뉴판 형식이잖아. 3번 옆에다 메뉴판 형식이라고 적어놔봐. 뭐 4번, 5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8번은 보기도 바리밥, 따뜻한 밥은 남 주시고 찬 것만 드시고 남들은 다 두둑히 입히시고 얇은 옷을 입으셨었는데 겨울에도 결국 솜치마 좋다 하시더니 돌아가시고 나서 관 채울 때나 썼네. 그죠?
그냥 평생 헌신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는 거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의 삶이 나타나 있는 거지. 맞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되냐? 네.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맞춰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치겠습니다.